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0년 우리나라 최초의 전투병과 출신 여성 장군으로 한국군 장성 반열에 올랐던 송명순입니다. 지난 2012년에 전역을 해서 지금은 예비역 육군 준장입니다. 저는 군에서 복무하는 30여 년 동안 이사를 20번 이상 다녔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초본을 떼면 보통 사람은 한두 장이면 족한데 저는 석 장이 넘습니다. 옮긴 주소가 워낙 많다 보니 종이 한 장으로는 부족합니다. 제가 군인으로 복무한 30여 년 동안 짧으면 1년에 3번, 길어도 1, 2년에 한 번씩은 이사를 다녔습니다. 발령이 나면 언제, 어디서든 국가의 부름에 따라 이삿짐을 싸는 것이 군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런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며 대한민국 군인으로 살아온 것을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제게 군인의 이미지가 아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전투병과 여성 장군의 이미지는 더더욱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제복을 입으면 제 표정과 말투는 지금과는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딴 사람처럼 180도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군인으로 복무를 할 때도 저는 늘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갖춘 리더가 될 것을 신조로 생활했습니다. 저는 지난 2006년 대령 계급으로 1년 동안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교육연대장으로 복무를 했습니다. 당시 7명의 연대장 중에 저만 유일하게 여성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육군훈련소는 국가의 부름을 받은 젊은 장정들이 입소를 하면 5주 동안 훈련을 시켜 군인의 기본 자세를 갖도록 한 뒤 각급 부대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5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사회에서의 생활 태도와 자세를 버리고 군인으로서의 기본 자세를 갖추도록 훈련시키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금주와 금연은 물론 스마트폰 사용과 간식까지 금지되는 5주간의 생활은 군인들이 군 복무 기간을 통틀어 가장 힘들어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엄마의 리더십을 실천했습니다. 훈련병들을 마치 제 자식을 대하듯 귀하게 대하고 가르쳤습니다. 실제로 제게도 아들이 한 명 있으며 22살인 아들은 지금 현역 군인으로 복무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제 아들의 이름이 해병이라는 뜻의 마린이라서 선친, 남편, 그리고 저 이렇게 육군 출신만 있는 집안에서 해병대로 보내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 육군으로 갔습니다. 제 욕심이 과하지 않다면 저는 손주만큼은 반드시 해병대로 보내고 싶습니다. 당시 연대장이었던 제 모든 업무의 중심은 훈련병들이었습니다. 시간만 나면 훈련장으로 나가 함께 얘기를 나누고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훈련병들의 관등 성명을 부르는 대신 저는 그냥 아들 하고 불렀습니다. 아들, 훈련 힘들지? 밥은 먹었어? 하루아침에 달라진 낯선 환경에서 사회와 완전히 단절된 채 힘든 훈련을 이겨내며 엄마와 집을 그리워하던 훈련병들은 제가 아들 하고 부르기만 해도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간혹 훈련병들 가운데 신병 훈련에 적응하지 못해 퇴소를 희망하거나 훈련소에서 퇴소를 결정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저는 부하 지휘관에게 일단 직접 설득을 해볼 테니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훈련병을 만나는 자리가 마련되면 저는 엄마가 아들을 대할 때처럼 다정하고 살갑게 손도 잡아주고 어깨도 보듬어 주었습니다. 힘들지? 뭐가 제일 힘들어? 하고 다가가면 훈련병들은 마음을 열고
자신들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때 퇴소를 하면 지금까지 받은 훈련은 모두 무효가 되고 다시 신병 교육을 받기 위해 들어와야 하는 상황을 충분히 인지시킨 뒤 힘든 일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연대장을 찾아오라는 이야기를 하면 훈련병들은 다쳤던 마음을 열고 그러면 다시 한번 끝까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신병 교육을 잘 마친 뒤 밝은 모습으로 훈련소를 떠나는 것을 볼 때 저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호 존중과 배려의 마음에서 나온 엄마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신조로 삼는 사자성어는 유능재강,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격다짐이나 강권이 아니라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다가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일임을 저는 군에서 리더십으로 실천하며 절감했습니다. 군에서 전투력의 70~80%를 차지하는 것은 바로 병사들입니다. 저는 참모 지휘관들에게 항상 군대의 묵인체계와 교육훈련은 하드웨어에 해당하지만 병사들은 소프트웨어라는 사실을 강조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군인들을 훌륭한 대한민국의 전사로 키우기 위해서는 첨단 무기와 강인한 훈련에 앞서 유사시 국가 안위를 위해서라면 반드시 최선봉에 서겠다는 병사들의 마음과 각오를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한결같이 군인의 길을 걸어온 저는 저 자신을 확고한 보수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확고하게 지키는 건강한 보수가 되겠다는 신념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달간 원칙과 정의가 무너진 우리 사회의 민낯을 확인하는 탄핵 정국을 겪으면서 저는 제가 서 있는 보수의 자리가 정녕 맞는지를 되물었습니다. 저 자신이 혹시 보수 프레임에 갇힌 막연한 보수로 살아온 것은 아닌가 반성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는 지금 저는 이제는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지키되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개혁적 보수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기호 3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10대 공약 가운데 첫 번째가 안보인 것에 무엇보다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데 젊음을 바쳐온 저에게 안철수 후보의 안보 1순위 공약은 더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극심한 미세먼지 때문에 깨끗한 공기의 중요성을 많이 인식하게 되었지만 오랫동안 우리는 어디에서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던 맑은 공기나 풍부하던 물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안보도 물이나 공기처럼 평소에는 고마움과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지만 사실은 국가 존속의 가장 기초가 되는 주춧돌입니다. 안보가 보장이 되어야 그 위에 비로소 국가의 번영도 약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국의 힘만으로 스스로를 지키는 자력 방위를 할 수 있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몇 개국이 되지 않습니다. 이웃한 나라들 간 동맹을 맺어 필요할 때 서로 힘을 모으면서 연결고리를 가지고 서로를 지키는 것이 지금 국제사회의 현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안철수 후보가 주장하는 자강안보론, 즉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가운데 우리 스스로 힘을 길러야 한다는 정책이 지금처럼 안보가 심대하게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에서는 국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좀 더 나아가 한미관계 역시 용미론적 관점에서 보아 동북아의 군사적 대립을 막고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미국을 우리의 국익의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하여 한반도의 평화 유지에 건설적인 기여를 하도록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전쟁 이후 전면전은 없었다지만 현존하는 위협인 북한으로부터 우리는 끊임없는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제가 군복을 입고 있으면서 겪은 북한의 도발만 해도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건 등 실로 위기의 순간이 많았습니다. 전쟁은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안철수 후보의 안보 1순위 공약과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우리 스스로 힘을 길러야 한다는 자강 안보론이야말로 대단히 시의적절하다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의 공약 가운데 또 하나 제가 주목하는 것은 여성에 관한 공약과 정책입니다. 제가 임관했던 1980년대만 해도 군 내에는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심했습니다. 심지어 여군은 결혼을 하는 것까지는 허용이 됐지만 임신을 하면 군을 떠나야 하는 복무 부적합 규정도 있었습니다. 유리천정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시대적 변화와 발전을 겪긴 했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도 여군 부사관들은 별도의 여군 부대에서 기거하며 주로 행정 업무 지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저는 우수 여성 인력인 여군의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고 또 인정받기 위해서는 남성들과 함께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 행정 업무에서 벗어나 각자의 직위에서 각자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복무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여군 부사관 제자리 찾기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남성 부사관들과 여성 부사관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별을 없애고 동등한 복지 혜택을 줄 것을 비롯해서 군 간부라는 신분과 계급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을 위한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군 부사관 제자리 찾기 노력을 시작한 지 불과 몇 년 만에 실제로 모든 여군 부대는 발전적인 해체를 하게 되었고 여군들은 전후방 각 지역에서 자신의 특기에 맞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남성들과 동등한 환경에서 건전하게 경쟁함으로써 양성평등 문화 조성이 비로소 시작된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조직 내에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수많은 여성들을 위한 기호 3번 안철수 후보의 양성평등 대한민국 공약에 저는 주목합니다.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양성평등 임금 공시제 도입과 양성평등 육아휴직제를 비롯해 내각의 여성 비율을 OECD 국가 수준인 30%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아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없던 8, 90년대를 거쳐 여성 장군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저는 가족들의 적지 않은 희생을 담보로 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제가 여성 장군으로 진급하던 날 그동안 많은 희생을 감수하며 엄마를 이해해 준 제 아이들에게 저는 큰 절을 했습니다. 이 영광은 엄마의 것이 아니고 바로 너희들의 것이다 라는 말과 함께요. 새삼 돌이켜보면 개인적인 노력, 가족의 희생, 조직의 배려, 주변의 도움 등 모두의 협력으로 한국군 최초의 여성 보병 장군이 되었지만 그 영광과 기쁨은 잠시 잠깐, 제 기억으로는 약 5분 정도였을 뿐 장군으로 재직한 2년 동안 짊어져야 할 책임감과 중압감에 내내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성 인재들의 보다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에 여성들을 한층 더 적극적으로 기용하는 제도와 정책적 뒷받침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균형적인 사회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성으로서 군인이라는 남다른 길을 걸으며 확고한 보수임을 자처해온 제가 꿈꾸는 나라는 안전하고 안정된 나라, 우리와 우리의 아들, 딸들이
그리고 우리의 미래 세대가 국가의 든든한 울타리 아래에서 마음껏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의 바람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의무는 바로 우리의 꿈과 희망을 기꺼이 짊어진 후보를 제대로 찾아서 소중한 한 표의 응원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기호 3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드러운 듯 강하면서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누구보다도 뜨겁게 미래를 향해 있는 젊은 대통령, 대한민국을 국민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기호 3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지금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